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교육 혁신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용환입니다. 앞서 이제 두 개 플랫폼 본부에서 성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벌써 이제 3년이라는 저희보다 1년 더 먼저 시작을 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유대학을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제가 되게 부러웠던 게 이제 수치적인 성과들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게 특히 정주율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이제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러웠고요. 두 번째 이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대구 경북 지역혁신 플랫폼의 발표를 보고는 거기는 이제 막 1년 차가 마무리되는, 저희가 뭐 대구 경북도 그렇지만 저희도 내일이 이제 연차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는 새로운 연차의 사업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제 1년차 이제 막 하시면서 1년차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했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휴스타 사업이라는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고, 또 다른 대학들이 다른 플랫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참조해가지고 만드셔서 그런지 아주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경우는 이제 막 2년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그리시는 2차년도 우리 대구 경북을 보고 되게 부러움.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전남 광주 전남을 보고는 내년에 우리가 저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유일하게 저희 9개 지역혁신 플랫폼 중에서 유일하게 3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플랫폼입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에 여러 가지 이제 가치가 있는데,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협력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상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협력과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는 3개의 더 많은 지자체가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래서 저희도 그림을 그렇게 그렸던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많았고,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먼저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대전과 세종, 충남 3개의 지자체, 그리고 그 지자체에 속한 24개의 대학들, 거기에는 18개의 4년제 대학과 6개의 전문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여 개의 기업체. 근데 사실 이제 대전, 세종, 충남의 큰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저쪽에 이제 주로 충남 지역의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자동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은 뭐 삼성과 관련된 그런 디스플레이 공장 그 정도이고, 나머지들은 상당히 굉장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특히 저희 충남대가 위치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구단지들이 중심되어 있고, 기업체가 있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보긴 힘든 상황인데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63개의 또 공공기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조직을 보면은 저희가 또 이제 특이한 게, 대부분 다른 플랫폼의 경우에는 총괄대학의 총괄운영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혁신 플랫폼의 경우에는 3개 지자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총괄대학은 충남대가 하되, 대전에 있는 충남대가 하되, 총괄운영센터는 충청남도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도 충청남도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게 또 다른 플랫폼과의 또 차별성이어서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그래서 충남 홍성의 내포신도시라고 충남도청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죠. 도청 소재지가 있지만은 아주 작은 신도시인 거고, 여기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려면 1시간 정도 이제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총괄대학인 충남대학교의 대학교육혁신본부하고 저희가 2개의 사업본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사업본부가 충남대학교가 주간 중심대학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충남 공주대학의 캠퍼스가 3군데가 있는데요.
충남에 위치한 세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천안이 이제 주로 이제 공과 관련된 학과들이 있는데 그쪽이 또 다른 사업본부의 중심 대학을 맡고 있습니다. 주간 중심 대학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플랫폼의 경우에는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해서 핵심 사업을 뭐 아까도 뭐 대구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그렇고 광주 전남에도 이제 비슷한 사업 꼭지가 있긴 있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전체 사업 꼭지가 미래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분야가 모빌리티에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와 그리고 모빌리티 ICT 분야 이렇게 두 개의 핵심 분야로 구분되어서 인력 양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 핵심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공유 대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개의 핵심 분야를 우리는 두 개의 학부로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뒤에 나올 텐데 그건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두 개의 사업본부 혹은 이제 DSS 공유대학 관점에서는 이제 학부가 되는데요. 두 개의 학부 밑에 네 개의 학과 전공들이 있습니다. 네 개의 전공이 있어서 총 8개의 전공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4개의 인재 예상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미래 고급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 쪽에는 주로 연구단지가 있고 또 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물론 학부 수준의 인재도 원하지만은 그 이상의 좀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금 DSC 공유대학을 넘어서 DSC 공유대학원을 어떻게 설립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정책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완료되면은 올해 말에 그것을 이제 제도화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공유대학원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융합 인재 양성 요 부분이 이제 지자체와 지자체에 있는 기업체와 협력해서 우리 인재를 길러내는 DSC 공유대학의 이제 핵심 대상이 될 거고요. 전문 실무 인재 양성은 저희 24개 대학 중에 6개 전문 대학과 또 현직자들을 위한 재직자 교육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춘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아울러서 저희는 어쨌든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는 문제 해결 인재 양성을 또 인재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육혁신본부에는 크게 보면은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뭐 점심시간에도 이제 다른 이제 대학교육혁신본부하고 예산 문제라든지 규모 얘기 잠깐 했었는데 다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DSS 공유대학 같은 경우는 사이즈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인데요. 그 안에 이제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교육혁신센터는 이제 DSS 공유대학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미래 리빙랩 센터는 요새 이제 리빙랩 얘기를 많이 하고 아까도 지역 문제 해결 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빙랩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또 리빙랩을 저희 가장 최근에 이번 학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교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리빙랩을 정규 교과화해가지고 지금 이번 학기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정책 연구와 또 참여 교수진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번 학기부터 지금 리빙랩을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다른 대학도 관련된 대학들이 있겠지만은 요 이제 지역 혁신 플랫폼이 시작할 때쯤 끝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와 관련되냐면은 혁신도시법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 인재를 지역의 공공기관이 30% 지금 30% 이제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돼 있죠. 그거와 관련된 연계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에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라라는 이 정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연기하고 또 지자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율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센터로서 지역인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넘어가서 이제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2개 학부내에 8개 이제 세부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전공과 각각의 이제 전공별 주간 대학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학들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들을 한 30개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뭐 융합 교육하고 또 좀 더 융통성 있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 디그리, 뭐 나노 디그리, 또 거기서 모듈형 뭐 학점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화 돼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재작년에 이렇게 좀 양쪽으로 늘리는 데 좀 신경을 썼다면은,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체계가 좀 여러 가지 마이크로 디그리가 있는데 이게 좀 체계가 없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고, 저희 스스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요걸 이제 좀 정비하는 쪽으로 저희가 3차년도에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2차년도까지의 우리 DSC 공유대학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넘어가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8개 융합 전공이 역량 기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우리 기조 강연하신 조순 교수님이 뭔가 융합 교육을 하려면은 그 전공별 역량을 구체화해야 된다. 또 과목별로도 이 해당 역량들을 구체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저희가 저희 이제 역량을 믹스라고 해서 여기 믹스 역량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이제 개편을 했고요. 특히 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라든지 리블링 교과목을 정교화시키는 그런 산학 연계를 강화시키는 교과목들을 또 편성하고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교양 과목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만들기는 많이 만들었는데, 이 공유 교양 교과목들은 또 다른 또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에서 전공과는 또 다른 또 되게 민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양 교과목은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교양 교과목들이 폐강되고 이러는데 새로운 교양이 들어오는 것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긴 많이 만들어놨는데, 현재 이것을 각 대학들이 교양 과목으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냐, 요걸 가지고 좀 저희가 좀 조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생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현장 탐방이라든지 산업체 인사 특강이라든지 또 비교과 관련해서 비교과 활동으로 여러 가지 이제 워크숍, 그다음 취업 연계 인턴십 등을 했고요. 에듀텍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돼서 1학기 중에 이제 실시가 될 텐데, 아까 제가 기조 강연 하신 교수님께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시간 수업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도 그런 의견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우리 DSC 공유대학을 소개를 작년도 말쯤에 해가지고 요 지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뜸 하는 질문이, 아니 이게 미래 모빌리티면 상당히 공학적인 그런 교과목들인데 어떻게 다 동영상 수업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저는 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차년도, 4차년도에는 이런 단순히 동영상 올려서 이렇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 가능하면 실시간 수업, 그리고 15주차 수업에서 최소한 몇 차시라도 학생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수업, 이런 것들을 하시는 교수님들께는 더 인센티브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네르바 스쿨식 이제 수업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면 줌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그냥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 학습자의 참여도,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돼가지고 교수자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1학기 중에는 교수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2학기 때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요 앞에 주차하실 때 보셨겠지만, 저희 이 건물 앞쪽에 길 건너편에 이제 세워지는 건물이 저희 이노팩토리 기반 팹랩인데요.
제가 1, 2차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팹랩 시설을 우리 참여대학들, 특히 주간대학 중심으로 갖추었는데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팹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팹랩 중에서 국제 인증을 받은 팹랩이 몇 개 없다고 하는데 옆에 카이스트가 하나 있고 서울에 또 하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팹랩 국제 인증을 받을 수준의 팹랩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4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생겨가지고 약간 늦춰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청담 강의실 구축을 지원을 했고요. 또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취창국과 관련해 가지고 현직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리빙랩 라운지 구축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 학기에 저희는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2학년 끝날 때쯤, 즉 3학년 진입 전에 이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저희 8개 융합전공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3, 4학년 2년 동안 이 융합전공을 수강하게 되면은 복수학위를 주는 저희 공유대학의 이름으로 이제 복수학위를 제공하는 식으로 되고요. 첫 번째 졸업생은 이제 내년도 2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어떤 형태의 학위를 줄지에 대해서는 현재 어쨌든 우리가 그냥 그 대학 학위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유대학의 학위를 주자라는 측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거기에 전체 참여대학 모든 대학의 직인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이 수강한 수업을 주관하는 그 학교에 도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찍고 이렇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년 한 4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는데 약간 덜 뽑았습니다. 전공별로 또 선호하는 전공이 좀 차이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94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2기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래융제학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연장선에서 공공기관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전공들 그리고 또 교양 관련된 일종의 우리 DSC 공유대학의 교양대학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학부로서 미래인재융합학부를 시작해서 또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참여한 뭐 활동 사진들이고요. 여기 이제 저희 공유대학 메인 포털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학생 경력 관리 시스템도 있고 뭐 LMS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 메인 포털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네랄버러식 학습 플랫폼 거의 구축 완료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비교과 활동을 한다든지 저희 공유대학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걸 점수화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인증 이런 마크도 제공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1분 정도?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국제 팹랩 수준의 이노팩토리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고요. 사실은 건물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요. 요 두 개 건물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건물에 1층의 경우에는 뭐랄까 이 사면이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바닥부터 해서 전면 그다음에 옆면까지 돼서 이제 스크린으로 돼서 일종의 좀 테드식 강의라든지 또 뭐 VR, AR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1층을 꾸몄고요. 2층의 경우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지털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팹랩을 꾸몄고요. 3층에는 이제 3D 프린팅이라든지 실제로 그 디지털 그 아이디어를 이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넣어가지고 1, 2, 3층을 꾸며서 저희가 이노팩터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또 리빙랩뿐만 아니라 아까 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을 했고 최근에는 저희 DSC 공유대학 이름으로 이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또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 DSC 공유대학 차원에서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했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